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제가 풀어드리러 나왔습니다. 오늘도 진행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굉장히 요즘 시장이 갈팡질팡합니다. 올랐다 내렸다 갔다가 완전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들 깊어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거 처분 어떻게 해야 될까, 팔아야 될까, 사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때 전화를 주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고 전략을 짜신 다음에 다음 주를 맞이해보는 거 어떨까요?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풀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도 받습니다. 문자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만 적어주시면 상담 중간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은 전화죠. 그래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1부에서부터 2부까지 이어집니다.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화를 많이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누구나 다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셔가지고 끙끙 앓지 마시고, 그리고 이건 이제 내가 지금 그냥 자포자기했다, 아예 쳐다도 안 봐야지 하는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전화 주시면 되니까 많이들 고민 상담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풀어가기 앞서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출발해볼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요, 미국장을 봐야 되겠죠. 일단 다우존스 지수가 최근에 CPI 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CPI라고 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둔화가 됐대요. 그러니까 내려갔다는 거죠. 이때까지 물가가 올라가기만 했는데 물가가 내려가는 일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CPI 지수가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증시가 툭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죠. 빅테크라고 하는, 우리가 빅5라고 볼 수 있는 애플부터 해서 구글까지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쭉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우존스가 조금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태에서 나스닥이 빠지는 그림이 나왔는데, 어제 저녁에는 이제 기술적 반등일지 아니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서 상승을 또 다시 이어나갈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다우존스도 올라가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기술적 반등, 야, 이거 지금 잠깐 쉴 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느낌이었나 봐요. 그래서 엔비디아라던가 테슬라 이런 것들도 반응이 좀 나오게 되고 나스닥도 좀 올라오더라. 그래서 S&P 지수도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죠. 근데 이제 재밌는 현상은 이런 빅테크라고 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푹푹 빠져내려가는 것과는 좀 다르게, 우리가 보면은 러셀 지수라고 하죠. 중소형 관련주들이 막 포진되어 있는 기업들은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순환매가 도는 거 아니냐? 큰 쪽, 그러니까 맨날 올라가는 종목에만 계속 돈이 쏠려 들어갔었는데 이제 그게 조금 나오게 되면서 중소형주라던가 다른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도 이제 올라갈 수 있게 된 거 아니냐라는 시각들도 나오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강연 여러분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증시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으나 금리 인하할 때는 하락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이제 좀 기정사실화가 되어가고 있고, CPI 지수 낮게 나왔고 물가 떨어졌고 거기다가 실업률까지 좀 좋게 나오니까 이러면 이제 진짜 금리 인하가 곧 머지않은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해서 9월 금리 인하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차익 실현은 언젠가는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올라온 증시를 어디서 팔 건데 라고 보면은 어떤 기점을 정해야 되겠죠. 오늘 팔까? 내일 팔까? 아니면 다음 주 팔까? 어떤 타이밍에 팔아야 될까? 명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명분을 찾다 보니까 아마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명분으로 지수가 살짝 밀리면서 차익 실현한 거다라는 전망들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게 맞을지는 우리가 사람들,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다면 사실 그 어떤 말이 맞다 틀렸다는 우리가 지금 체크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시장이 주춤했다라는 정도로만 우리가 지난주는 이번 주는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이 주춤한 형태가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방어라고 하죠. 그냥 주춤했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횡보를 한다거나 또는 다시 또 우상향을 한다거나 하는 형식으로 방어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지수의 형태가 지금은 조정을 조금 받았더라. 니케이도 조정을 받았고, 특히나 상해 종합지수라든가 항생지수, 중국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좀 밀렸었는데, 오히려 이제 어제는 다른 지수들이 막 밀려 내려갈 때 혼자만 우뚝 솟아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미국 지수가 막 빠지게 되고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다 보니까 하나가 또 이제 요동을 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환율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고 미국 경제가 좋다 하게 되면은 환율이 이거 빠지는 거 아닐까.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니까, 야, 그러면은 미국에서 금리가 빠져내려가면 미국 달러를 전부 다 팔 것이고 한국 돈이라든가 아시아 증시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럼 아시아 증시 중에서 메리트가 높은 곳은 어디지? 야, 니케이 너무 많이 올랐다. 엔화 싸긴 싼데 엔화가 싸지 지수가 싼 건 아니잖아요. 근데 중국 위안화 보니까는 위안화도 좀 싼 것 같은데, 야, 증시도 싸네 라는 느낌으로
중국으로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환율이 조금 내려가고 있죠. 1,400원 다시 또 돌파하나 생각했는데 환율이 좀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 그런 움직임에서 아시아권에서 어느 쪽으로 몰려 들어갈 것인가 중국을 조금 선택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뭐 미국 따라 올라간 증시잖아요. 사실 딱 깨놓고 본다면은 미국의 어떤 그 나스닥이라든가 엔비디아 증시를 따라가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달려왔던 시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이 강하게 움직였고 거기서 생각하면 한번 해볼 만한 문제는 어제 분명 지수가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1.19% 정도 이렇게 밀려 내려갔는데 사실 이제 올라간 종목하고 하락한 종목하고의 개수 비교를 한번 잘 해보시면은 1.19%나 코스피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은 428개. 하락 종목은 433개입니다. 5개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러니까 결국은 상승 대비 하락 개수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역시나 대형주가 조금 빠졌지만 중소형주들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다는 거고 코스피가 1.19% 정도 빠졌지만 코스닥은 오히려 0.2%밖에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러셀 지수만큼 급등 나온 건 아닌데 그래도 코스닥이 선방을 하더라. 코스피에서도 대형주는 1.4% 빠졌지만은 중형주는 0.09%까지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 빠졌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하나하나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도 순환매가 시작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반도체 관련주를 들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우울하거나 신경이 쓰였을지도 모르겠으나 만약에 내가 중소형주를 좀 들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지수가 빠지는데 내 종목은 의외로 좀 괜찮았는데요? 라는 인식이 조금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도 바이오 관련주도 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소외를 당했던 기업들 내 종목이 바닥에 있어가지고 방치해놨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안 보던 사이에 한 달 사이에 언제 이렇게 올라왔지 하는 종목들 분명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방치해놓고 그냥 안 봐야지 해보고 하는 것보다는 한 번쯤은 들여다보면서 전략을 짜놓는 게 좋아요. 가만히 냅두는 거랑 어디쯤에서 내가 추가 매수를 하고 어디쯤에서 팔아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짜고 그냥 가만히 냅두는 거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 계획 없이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는 저는 뭔가 계획을 짜는 게 좋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들 지금 이 자리에서 팔아야 될까? 추가 매수해야 될까? 더 사야 될까? 산다면 어디서 하는 게 좋고 판다면 어디서 파는 게 좋을까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해놓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거 정하기 어려우시면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도 샵 3989번으로 주시면은 저희가 문자 상담은 중간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강연회가 있는데요. 이번 주 강연회 또 어디서 열리는지를 한번 체크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상담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이번 주도 역시나 여기저기 강연이 많이 또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에서 오후 2시에 부산 적십자회관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요일도 저희가 강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천안에서 제가 강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천안 축구센터 봉관동 3층 소 세미나실에서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전 11시에 와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 전략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정말 격동의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그렇게까지 좋은 일이 발생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준비하실 수 있도록 오셔가지고 제가
도움 많이 드릴 테니까 지식을 같이 공유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전화 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내 거 채택 안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든다면 그럴 생각 하실 필요 없습니다. 2부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1부에서 진행이 다 안 된다 하더라도 2부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해결해 드릴 거니까요. 02-2638-3985번으로 전화를 많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 지금 전화 들어와 있는데요. 바로 한번 받으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저 선진 뷰티 사이언스 28,000원에 20%입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를 28,000원에 20%요? 네.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죠? 예, 얼마 안 됐어요. 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부터 저랑 전화 통화를 한 이후부터요. 그냥 이렇게 사는 습관을 안 고치면 앞으로만 손실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알겠습니다. 습관을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우리가 돈을 번다라는 거는 잘 사야지 돈이 벌리거든요. 네. 그잖아요. 그 잘 사야 돈이 벌리는데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방법은 너무나 쉬워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돼요. 근데 비싸게 사면은 돈이 안 벌리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 내가 지금 앞에 가격을 보니까 얘가 7,500원짜리인데 누군가인지 모르겠지만 2만 원에 팔고 있다. 그러면 안 사는 게 일단 제일 좋아요. 어쨌든 간에 7,000원짜리를 2만 원에 산다는 것 자체는 바가지를 쓰는 거지 그게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의 행동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물론 사고 싶겠죠. 왜냐하면 초보자들이 다 그렇고 10년을 해도 초보 딱지를 못 된 사람들이 항상 여기 사요. 그래서 맨날 돈 잃는다. 나는 그 맨날 살 때마다 돈을 잃어요. 맨날 살 때마다 빠져요 하는 경우들이 올라왔을 때 사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아마 시청자 이거 매수하실 때 뭐 화장품 관련주가 좋다, 뭐 화장품 관련주 실적 좋다, 괜찮다, 앞으로 날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다 보니까 주가도 올라왔겠다, 방송에서도 좋다 하겠다, 화장품 관련주도 괜찮다고 이야기 들리겠다, 실적도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겠다, 이런 여러 가지 종합 내용 때문에 7,000원짜리를 지금 21,000원에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살 때의 생각처럼 주식을 해야 돼요. 물건 살 때도 좋은 걸 싸게 사야 우리가 뭐 득템했다. 와, 정말 잘 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사면은 그냥 뭐 바가지 쓴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좋은 걸 샀던 간에 비싸게 사는 건 바가지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이후로는 주가가 올라오면 절대 난 쳐다보지 않을 거야. 주가가 내려와 있는데 좋은 걸 발굴해서 내가 먼저 사서 나중에 세상이 좋다고 하고 시장이 좋다고 할 때 난 팔아낼 거야 하는 느낌으로 주식을 하신다면은 돈 벌기가 조금 더 쉬워요. 그래서 그거는 오늘 이후로 좀 바꿔 나가시면서 연구를 좀 많이 해보세요. 이거는 어쨌든 벌어진 일인 거고 벌어진 일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손실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손실 날 자리에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업으로 손실 내는 것 자체가 되게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 왜냐하면 밑에 사서 올라갈 때 팔았으면 수익 보는 거거든요. 근데 올라갔을 때 샀으니 이 기업으로 손실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다시 또 뭐 뒤에 뭐 3만 원, 4만 원 올라가 준다는 보장만 있으면야 손실 안 나겠지만 지금 이제 그런 보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냥 손실을 좀 각오하시는 것이 조금 현명한 방법일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이걸 이제 잘못된 내 매수를 뭐 그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고점에 엄청 잡아놓고 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추가 매수에서는 뭔가 탈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추가 매수 하려고 하들랑 얘가 떨어지게 된다면 10,000원 이하로 내려갔을 때 반등 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10,000원 이하로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거지 중간 단계에서 어딘가에서 막 추가 매수 어설프겠다가는 비중만 많아지게 되고 물리는 돈만 많아지게 되고 손실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의견은 안 드릴 거고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다가 화장품 테마가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화장품 테마가 실적이 실제로 좋아지기도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좋아질 것 같고 당장에 이렇게 일순간에 테마가 되어가지고 주가가 급등 나온 건데 조금 주기적으로 테마가 되면서 한 번 더 급등 나오거나 뒤에 다시 올라오는 경우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꿈틀꿈틀 거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때 화장품 관련주가 좋다 이야기 나왔었을 때 인기를 좀 끌다가 약간 그 인기가 시들면서 주가가 빠진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길 바라고요. 내버려 두다가 다시 인기가 몰이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얘가 반등이 나갈 거예요. 그때 매도하시는 게 좋은데 그게 본전이 아니더라도 그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네, 예. 네, 그래서 반등 나왔을 때 본전이 아니더라도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본전하고 멀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쉬고 있는 기간이 짧을수록 내 본전하고 좀 가까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고 만약에 얘가 많이 내려가게 되면은 그냥 손실을 좀 많이 날 수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최고 좋은 반등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는 14,000원, 500원대 요쯤일 것 같은데 여기서 반등이 좀 나가준다면 아마 뭐 2만 원 정도는 아니더라도 17,800원까지 또는 19,000원까지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때쯤까지 올라오면은 그냥 바로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10,000원대, 11,000원대까지 이렇게 밀린다면은 사실 한 16,000원대 팔아야 돼요. 그래서 반등은 내려갈수록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10,000원까지 내려가면 약하지만은 추가 매수의 어떤 메리트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이대로 논스톱으로 쭉 내려가게 된다면은 그냥 추가 매수 고민을 하면서 10,000원에서 자리 잡는가 보고 조금 승부수라고 하죠. 약간 안 돼도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10,000원짜리에서는 추가 매수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수익을 내는 방법을 전략을 제시할 수는 없고요. 그냥 손실을 조금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전략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게 매수가가 너무 높아서 그래요. 다음엔 이렇게 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K 바이오 사이언스요. 네, 83,000원에 10%예요. 83,000원에 10%요. 네네. 와, 매수가 그렇군요. 자, 일단 83,000원 자리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 자리에 자리만 잡았으면요. 근데 자리를 못 잡아서 지금까지 쭉 밀려 내려간 거죠. 사실 이 자리에 자리 잡으면서 옆으로 쭉 가주기만 했으면 뭐 상승의 기미도 보였을 텐데 바닥을 잡았다라고 하기에는 증거가 조금 부족한 자리에서 이렇게 들어가신 거예요. 재료도 없었지, 내용도 없었지, 거래량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물려 계신다라고 보면 되고요. 더군다나 시장까지 안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2021년부터 해서 2023년 정도 말까지는 장이 계속 우하향 횡보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사실 얘도 올라갈 만한 테마는 아니었고 재료도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좀 달라요. 요즘은 제약 바이오들이 적자라던 기업들도 흑자로 돌아서는 기업들도 생기고 있고 실제로 실적도 조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 부분에서 또 분위기가 뭐 비만 치료제니 뭐니 하면서 이런 인기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제약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이자가 싸지니까 이런 제약 바이오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돈을 조달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연구개발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돈을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데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돈을 조달하기가 조금 쉬워진다라고 인식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분위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지금 밑에서 주가가 이렇게 한 번씩 꿈틀꿈틀거리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한테 뭐 엄청나게 좋은 호재가 있다거나 또는 이 기업이 뭐 앞으로 유망해서 사람들이 엄청 사고 있다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요즘 분위기가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 특히나 바닥에 있는 종목 쪽으로도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꿈틀거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우리는 이걸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자리에서는 조금 추가 매수 한번 해봐도 되는 분위기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이 여기가 바닥일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이 정도 분위기라고 한다면 한번 승부수라고 하죠. 모험을 좀 한번 해볼 만하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못 먹어도 고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 그래서 이 자리가 약간 추가 매수를 했을 때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 분위기라면 지금 제약 바이오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 정도 분위기라면 추가 매수를 해봄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저는 추가 매수 의견 드릴 거고요. 이왕이면은 5만 원짜리가 저점이었으니까 이왕이면 좀 떨어졌을 때 하는 게 좋겠죠. 한 푼이라도 좀 더 싸게 사는 게 추가 매수할 때도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지금 올라오고 있는 양봉, 오늘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양봉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음봉으로 좀 빠져가지고 주가가 52,000원대나 53,000원대까지 밀린다면 저는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좋은 전략일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추가 매수하고 난 다음에 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뭐 지금 이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제약 바이오 쪽들의 상승세라 이렇게 조금 나오게 된다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조금 이렇게 올라오면서 주가가 한 7, 8만 원대까지는 회복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추가 매수를 해놨으면은 올라갈 때 조금은 손실을 줄여서 나올 수 있겠죠. 또는 힘에 따라 가지고 수익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 52,000원대 가깝게는 추가 매수 좀 해놓는 걸 추천드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볼 게 아니라 셀트리온 봐야 돼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지금 이 위쪽에 올라와 있는 20만 원대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 제약 바이오가 조금 강하게 올라가게 될 거거든요. 그때 아마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조금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간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보지 마시고 셀트리온 20만 원 생각하세요. 셀트리온 20만 원 뚫는가 안 뚫는가. 그거 뚫으면은 얘도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니까 조금 마음 편하게 지켜보면 되고 셀트리온이 꺾이게 되면 얘도 꺾이겠죠. 그러니까 얘를 보지 마세요. 셀트리온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셀트리온을 따라가는 어떤 신호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이 자리 52,000원대쯤에서 추가하면서 한번 해보자. 셀트리온도 잘 버티고 있고 제약바이오 분위기 좋다.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프로나 추매할까요? 뭐라고요? 몇 프로나 추매할까요? 몇 프로라고 할 건 아니고요. 그냥 추가 매수는요. 그냥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저는 모든 시청자들이 이 방송 보고 그냥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적어도 시청자님만큼은 앞으로 평생 기억하세요. 내가 매수한 금액만큼 추가 매수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절대 그 네네. 이하는 하면 안 돼요. 그 이하는요. 추가 매수 안 하는 이만 못 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추가 매수는 내가 매수한 금액만큼 내가 1,000만 원 샀으면은 1,000만 원치를 더 사는 게 추가 매수의 기본입니다. 그냥 숨 쉬듯이 네. 생각해야 돼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파라다이스요. 파라다이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4,700원에 10%요. 14,700원이요? 네. 네, 14,700원 맞죠? 네. 아,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네, 14,700원 맞아요? 네. 네, 14,700원이고요. 네. 자, 일단 10% 비중이라고요? 네, 네. 그렇군요. 일단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이 기업이 지금 주가가 올라갈 만한 상황인가 하면요. 사실은 상황은 아니에요. 이 기업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뭐안 좋은 기업인가 하면 그건 아니죠. 돈도 잘 벌기 시작했는데 지금 적자나다가 흑자로 돌아섰어요. 왜냐하면 파라다이스가 뭐 때문에 좀 돈을 많이 버냐라고 하면은 호텔뿐만 아니라 카지노 쪽으로 돈을 많이 벌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카지노라던가 뭐 관광이라던가 뭐 이런 호텔 쪽으로 해가지고 돈을 버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호텔 쪽이라던가 이런 관광 쪽들이 조금 힘이 좀 딸렸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적자가 나는 거 아니냐, 여행을 못 가는 거 아니냐, 야, 이 국가 간에 지금 여행객들도 지금 코로나 검사하니까 사람들이 여행을 안 간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여행을 사람들이 좀 안 갔잖아요, 해외로. 네. 네, 그래서 자국 내에 이제 여행 산업이 좀 발전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골프를 많이 치고 다니다 보니까 또 골프 붐이 일어나게 됐고 이런 변화가 생겼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코로나 피해를 본 기업이다. 그래서 이런 거는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지금 좀 많이 이렇게 생겨져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났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영업이익이라던가 매출이 다시 또 성장을 해가지고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도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도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사람들은 유행이라는 게 좀 더 중요해요. 내가 이걸 잘 안다고 해서 내가 이걸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두루치기를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두루치기가 유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지금 뭐냐라는 거예요. 한때 탕후루라는 걸 좋아하게 되었고 지금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때 또 마카롱을 좋아하게 되었고 뭐 뚱카롱을 좋아하게 됐고 유행이라는 게 막 돌잖아요. 그죠? 네. 그거예요. 지금의 유행은 반도체입니다. 지금의 시장 관심사는 전부 다 반도체예요. 지나가는 주식하는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당신 주식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 뭐에 제일 관심 있습니까? 하면 반도체예요 이럽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부 다 반도체만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데 안 보이는 거죠. 전혀 이런 데는 막 빛이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어둡고 껌껌한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방 안에 조명을 딱 한 군데만 비추고 있으면 거기만 밝지 나머지는 어둡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갈 것 같은 그렇죠. 안 가요. 하면서 안 가요. 갈 것 안 가요. 같은 데라는 것은 이제 내 생각이고 네.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가는 건데 관심을 어떻게 가집니까? 안 가지지.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하셔야 되는 것을 파라다이스 이 관련 피켓을 들고 다니면서 자 파라다이스 사세요. 파라다이스 사세요. 홍보하고 다니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관심을 사람들이 가져야 올라가는 게 주식시장의 기본 원리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 나쁜 기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네. 이렇게 좋은 기업을 그렇잖아요. 우리 왜 연예인들도 그렇잖아요. 정말 이쁘고 정말 잘생기면은 산골짜기 숨어 있어도 어떻게든 간에 연예인이 되거든요. 그죠? 네. 나중에 야 지나가다가 보니까 저분은 연예인 해야 될 것 같은데 하고 막 스카우트를 하거나 또는 우연히 찍힌 사진 한 장으로 갑자기 유명해지거나 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돈 잘 버는데 주가가 내려와 있는 기업은 결국 필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시간을 우리가 잘 기다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럼 이런 걸 잘 네. 기다리려면 언제 사람들이 이걸 관심 가지고 유행을 할지 모르다 보니까 그냥 냅둬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관련 서적들 보면은 좋은 종목을 사놨으면 수면제 먹고 자고 일어나라 한 10년 뒤에 올라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무책임하게 수면제 먹어 이게 아니라 그 정도로 무관심해야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컵라면 먹고 왔거든요. 컵라면도 보고 있으려고 하니까 안 기다려져가지고 뉴스를 보다 보니까 불었더라고요.
맞아요. 기다리고 있으면 안 끌어요. 그러니까요. 이걸 보면서 파라다이스 언제 가나 오늘 또 한 번 볼까 내일 또 볼까 이러면은 이게 1년이 하루 같고 막 하루가 1년 같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좀 잘 보내시는 거 어떨까? 그래서 저는 파라다이스는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게 좋은데 주가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신경이 쓰일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비중 10%는 딱 적당한 비중이고 혹여나 이 종목이 여기 저가가 무너지고 내려간다면 2015년 이후로는 가장 최저점으로 내려가는 건데 2015년 이후로 돈은 계속 더 잘 벌고 있는데 주가만 싸진다는 것은 가치가 저평가로 떨어진다는 거겠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더 싸게 더 많이 사버리면은 나중에 올라갈 때 웃는 자는 결국 시청자님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올라갈 때 또 사람들이 반도체 관심 끝나고 나면 야 관광주가 좋대 가자 이러면서 또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그런 조금씩 식으로 들어올 때까지 내려가면은 기다려야 돼요. 조금씩 모아가도 될까요? 조금씩 모으지 말고 한 번에 모아야 되는데 그냥 완전히 박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가 잘못된 네. 투자가 모아갈까요 하다 보니까 쓸데없이 다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비중만 많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사실 조금씩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 듣고 있는 거예요. 네, 밑으로 그러지 사면 말라고. 좀또 사고. 아니 그러지 말라니까. 예,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다 떨어졌을 때 하는 게 좋은데 일단 최소 저는 한 8,000원까지 만약에 이게 11,000원짜리가 밀린다면은 한 9,000원이나 8,000원까지 밀려야 이제는 바닥을 또 다시 잡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유, 8,000원 내지 그래요. 9,000원까지 내려가게 되면 그때 추가 매수를 20% 그러니까 지금 10%니까 한 10% 정도 비중을 더 늘려가지고 20% 네. 정도 이렇게 비중을 늘려놓는다 생각하고 한 번에 사세요. 모아가지 말고. 그럼 지금 놔둬버려야 되겠네요. 네, 그 나도란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가져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큐렉소 15,000원에 30%입니다. 15,000원에 30%요? 예. 어허. 제가 이걸 네. 10%를 높은 가격에 샀다가 12,300원에 이걸 20%로 추가해가 지금 낮춰놨는 게 이래 됐어요. 방금 제가 추가 매수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다른 시청자분들이 있다면 명심하세요. 추가 매수 하기 전에 전화를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매수 계획이 있거나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든다면 지금 이쪽에 있나요? 하여튼 이쪽에 지금 번호 보이죠? 02-2638-3985번 전화를 주세요. 뭐든지 계획하고 난 다음에 하기 전에 이게 계획이 맞나 아닌가를 확인 한번 받아보는 게 저희가 전문가가 있는 용도지 사고 난 다음에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이거 맞춰주세요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전략을 짜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추가 매수를 하거나 함부로 매수를 하시기 전에 또 특히나 매도도 함부로 하시기 전에 그냥 전화를 한번 주셔가지고 한번 확인만 한번 받아보면 되잖아요. 그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시청자님도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전화가 계속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매매를 하시거든 어떤 종목을 하시던지 간에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추가 매수 하기 전에 전화 주셔야 일이 커지기 전에 뭔가 좀 방법을 만들 수 있어요. 일을 키우고 난 다음에 방법 좀 제시해 주세요 하면은 더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일 안타까운 게 추가 매수 안 했으면은 오히려 지금쯤에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지금 자리 잡는 거 보고 추가 매수 한다면 매수가도 더 많이 낮아졌을 것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데 지금은 비중이 30%로 벌써 무거워졌어요. 그러니까 30% 비중이 이미 무거운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종목을 매매하시던지 간에 내가 막 추가 매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내 판단이 옳은 적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내가 하는 판단이 옳을 것 같으면 전화할 필요도 없이 그냥 맨날 수익 보고 계시겠지요. 근데 내가 하는 판단이 거의 다 틀렸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확인받는 것이 좀 좋습니다. 특히나 객관적으로 봐주는 건 남이 봐주는 게 맞는 거지 내가 생각하면 이미 감정적으로 나는 막 휘둘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올바른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는 12,300원짜리가 추가 매수할 자리도 아니었고 저희서 할 만한 이유도 전혀 없는 자리였는데 그냥 해버리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제 큐렉소가 기업적으로 나쁘냐라고 했을 때는요. 테마는 상당히 좋습니다. 실적은 적자 흑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테마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이제 의료용 기계 같은 거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의료용 로봇, 임플란트 뭐 이래 가지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공관절, 그런 인공관절 수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2023년부터 이렇게 주가가 급등 나온 건 로봇 관련주 급등 나오기도 했고 의료 대란 일어나기도 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올라올 때
시세를 냈던 거고 지금은 재료가 조금 죽어 있는 상태긴 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의료 AI라든가 이런 쪽 그리고 의료 데이터라든가 의료 기기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가 매수가가 조금 애매해서 그렇지 사실 10,000원짜리에서부터 7,500원짜리쯤 이런 자리에서 접근해서 분할 매수로 들어간다면 수익 내는 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좀 기다리시면은 일단 본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여기서 바닥을 잡아준다면 좀 속편하게 기다릴 수 있는데 여기서 바닥을 안 잡는다면 7,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굳이 추가 매수를 안 하고 그냥 10,000원짜리 여기서 자리 잡는가 안 잡는가 보고 있다가 추가 매수 기회를 보고 있다가 잡으면 추가 매수하면 되고 아니면 7,500원에 했으면은 매수가가 한 11,000원이나 한 500원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15,000원으로 고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5,000원은 잘 안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쉽게 탈출하긴 힘드실 것 같고 그냥 반등 나갈 때 일단 13,000원짜리를 좀 노려보자. 15,000원까지는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10,000원 여기서 반등이 나간다면은 본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10,000원에서 무너졌다가 올라온다면 그냥 13,000원짜리쯤에서 탈출한다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요. 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더 일키우려고 하면 진짜 이거 큰일 나요. 그래서 더 추가 매수는 굳이 하지 마시고 저는 일단은 기다렸다가 10,000원짜리에서 반등이 나간다면은 본전 정리하자. 만약에 7,500원까지 밀렸다가 반등 나간다면은 그냥 13,000원쯤에서 정리하자라고 보고 가져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만에 하나 7,500원까지 내려왔을 때 내가 현금이 조금 있는데 추가 매수할 생각이 조금 든다면은 그때 고민하지 마시고 그리고 행동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세요. 그럼 제가 7,500원짜리에서 지금 분위기와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한번 승부수를 걸어볼 만합니다. 추가 매수 합시다. 또는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라든지 제가 전략을 드릴게요.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저 상담을 받고 행동을 하시는 습관을 좀 기르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상담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강연회가 이번 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연회 어디서 하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도 저희가 전국 여기저기서 강연을 합니다. 저는 부산과 천안에서 준비했는데요.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부산 부전 지하철역이죠. 거기에 부전시장 앞에 있는 적십자회관 6층 회의실에서 강연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셔가지고 강의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오후 2시니까 많이들 와주시면 되겠고요. 내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천안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천안축구센터 봉관동 3층 소세미나실에서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셔가지고 강의 재밌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 저는 굉장히 격동의 장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오셔서 많이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풀어가 볼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행동하기 전에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키워가지고 잘 되는 경우가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걸 응원하겠지만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잖아요.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인정합시다. 안 되니까 그냥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한번 물어나 보는 거죠. 그래서 02-2638-3985번으로 전화를 먼저 주시고 행동을 하자라는 전략을 항상 드리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계속 받으면서 여러분들 고민들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키네마스터고요. 네. 매수가랑 오천- 비중이요. 네, 5,200원에 30%예요. 뭐 힘든 길을 좀 가시네요. 아, 그러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손절을 해야 되나, 어. 어째야 되나 지금. 그래 전화 먼저 드려본 거예요. 잘했습니다. 손들하지 말고 반등 나오면 손들하세요. 일단 반등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등 나갈 가능성은 일단 보여요.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예, 손들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뭐 굳이 뭐 빨리 막 지금 당장 아니에요. 그냥 기다렸다가 반등 탕 튀어 오르면 팔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키네마스터가 한땐 좋았죠. 왜냐하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그 주가가 막 폭등했거든요. 예. 그 폭등했던 그 키네마스터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메타버스 그러니까 왜 메타버스게요? 그 소라? 소라? 예, 뭐 어디에 들어간다고. 뭐 해산물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 뭐지? 네, 아침에 제가 아직 정신이 좀 덜 깼나 봐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네네. 오픈 AI 쪽에 엮여가지고 올라갔다 하는데 이게 왜 그쪽으로 엮이냐면은 우리가 그래도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는 조금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냥 뭐 어디 뭐 관련주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왜 그쪽에 엮였는가 뭐 하는 기업이길래 엮였나 이 정도는 아는 게 좋아요. 저도 모르면 잘 투자를 안 해요 저는. 그러니까 모든 2,000개 종목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있는 2,500개가 넘는 종목들이 뭐 하는 기업인지 하나하나 세세히 알고 있진 않다 보니까 모르면 잘 투자를 안 해요 저도.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궁금해하니까 저도 알게 되고 저도 이렇게 알아보게 되고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기업들이 많은 거지. 원래라면 관심 있는 종목에만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관심 있는 종목에 해야 되는데 시청자님은 관심이 없는데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사버린 것 같아요. 키네마스터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유통하고 판매하고 있는 네, 기업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영상 편집이라 하면 요즘에 유튜브 많이 하죠, 그죠? 네.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영상 올리려면 어쨌든 찍은 거 그대로 올리진 않잖아요. 재밌게 편집도 해야 되고 뭐 자막도 넣고 뭐 효과도 좀 넣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프로그램을 키네마스터에서 만드는데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일단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좋다고는 하는데 뭐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출이 조금 이렇게 증가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하도 이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쉬운 것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쉽게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고 특히나 유튜브가 지금 여러 시청자님도 유튜브를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에는 좀 날 것 그대로의 방송들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좀 어설프더라도 일반인들이 찍어서 일반인들이 편집해서 올려가지고 조금 이렇게 편집 기술도 엉성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뭐 재밌지 뭐 하고 봤는데 요즘 퀄리티가 너무 올라가 버려서 TV 방송 수준의 편집 수준이 나오고 있죠. 그 보시면 알잖아요. 유튜브 보면은 사람들 막 연예인들도 나오고 이제는 편집이 진짜 네, 와 네, TV 네. 방송 같다 이런 느낌도 들고 촬영하는 화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이제 편집자 한 분을 고용을 해가지고 편집자를 껴서 하거나 자기가 편집 기술을 엄청나게 잘 배워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퀄리티가 떨어지면 유튜브 잘 안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 때문에 키네마스터는 사실 초보가 씁니까? 중급을 씁니까? 고급자들이 씁니까? 하면은 초보자들이 좀 많이 쓰게끔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좀 고수가 되거나 조금 높아지면 이제 뭐 프리미어라든가 어도비 거 뭐 이런 거 쓰거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제 키네마스터가 유튜브가 처음에 2020년까지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예인들이 잘 안 들어왔습니다. 공영방송 MBC 뭐 여러 가지 공영방송도 있잖아요.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이 열고 있고 유튜버 100만 시대, 50만 시대 이렇게 갖고 연예인들까지 다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 이제 연예인들 들어오기 전에 일반인들이 집에서 코로나니까 2020년에 할 거 없네 유튜브나 보자.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찍는 사람들도 많아져서 일반인들도 막 찍어서 초보자들이 많이 써서 영업이익이 좋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영업이익이 두두둑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과정이 돼버렸고 코로나 때는 이제 집에서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 많이 볼 거니까 수혜주다 해서 급등 나왔는데 지금은 뭐 딱히 이제 키네마스터 쓰는 사람 없다 보니까 이렇게 빠졌죠. 그래서 비운의 종목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저 뒷골목에 있는 할아버지처럼 저기 오픈 AI가 뭐 소라로 뭐 영상 편집한다. 나도 영상 편집 있는데 하면서 주가 급등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한물 간 종목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 의미 없이 올라왔다가 아무 의미 없이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사시면 이제 아까 초반에 딱 상담 처음 들어오자마자 힘든 길을 가시네요라고 했잖아요. 네. 이걸 왜 샀나 싶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 될 만한 내용이고 많이 내려와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키네마스터라고 하는 이 기업이 앞으로도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한다면 사실은 조금 경쟁자들이 많아졌어요.
초보자들이 쉽게 누구나 영상 편집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졌고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지금 오픈 AI에서 만든 소라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소라라는 플랫폼은 내가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게 아니에요. 야, 그 문현진 멘토라는 사람이 그 방송 나와서 화내는 거 영상 하나 만들어줘 하면 지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말만 하면 만들어주기 때문에 편집을 하고 뭐 프로그램 만들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한테는 사실 호재다가 아니죠. 와 진짜 우리 밥그릇 뺏기겠다 싶은 그런 기업이 등장했는데 주가 같이 올라가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엄청난 그 지금 경쟁 상대가 등장을 했다라는 건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테마성으로 올라간 거지 이 기업 자체로는 위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짜장면 가게를 차려가지고 지금 집 앞에서 막 골목 식당을 하고 있는데 대형 짜장면 프랜차이즈가 집 앞에 와가지고 막 5층짜리 건물로 중국집 만든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잘못 투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테마 따라다니다가 그냥 우리가 좀 물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장에는 뭐 시장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는 않고 그런 AI 편집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지고 영상 편집이 좀 성장을 하게 된다면 이런 기업들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테마성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로 본다면 이 기업한테는 호재라고요, 악재라고요? 악재요. 그렇죠. 악재죠. 경쟁 상대가 등장했다는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유튜브라든가 이런 편집 프로그램들이 좀 더 고차원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보니까 키네마스터는 사실 지금 위기 상황에 놓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장기적으로 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슈팅 나올 때 테마성으로 슈팅 나올 때 팔아내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일단 추가 매수는 아직은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3,500원에 자리 잡는 걸 좀 더 보고 싶은데 여기 3,500원짜리 지금 이제 와 있거든요. 3,800원대니까 만약에 거래량이 한 250만 주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슈팅이 한번 나왔다가 빠지게 된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한번 해봐도 되는데 그런 자리가 아니면 추가 매수하는 게 안 좋고요. 비중도 30%이기 때문에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자리가 아니면 그냥 냅두세요. 그러면은 냅두면 얘가 올라올 때 지난번에도 올라올 때 강하게 올라가서 8,000원대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네. 8,000원까지 욕심 안 내더라도 6,000원까지 올라가도 어디예요, 그죠? 그럼 그래서 저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보고 6,000원을 목표가로 잡고 대응 한번 해보자. 일단 본전 올라오면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6,000원대 매도한다 생각하면은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은 수익을 좀 내서 나올 수 있고요. 매도하시기 전에 전화를 한번 주세요. 왜냐하면 저기 올라올 때 어떤 이슈로 올라오는가 어떤 힘으로 올라오냐에 따라 가지고 10,000원까지 봐도 되는데 5,000대 팔아버리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하기 전에 전화를 줘야 돼요. 하고 난 다음에 전화 주면 뭐 그게 전화하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이용하셔가지고 일단 3,500원대 여기 자리 잡는 거는 추가하면서 굳이 하지 마시고 올라올 때 6,000원 이상에서 팔아내는 것을 목표로 보고 일단 5,000원, 200원대 본전은 일단 절반은 무조건 파는 게 좋아요. 그거는. 나머지를 어떻게 할까 싶은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신기계. 한신기계고요. 예. 매수가랑 비중이요? 5,000원에 20%예. 5,000원에 20%요? 예. 매수가 좋네요. 아니, 한 이틀 됐거든요, 산재가. 네, 이틀 됐는데 매수가 나쁘지 않습니다. 뭐 TV 보고 샀어요? 네. 아, 그렇군요. 뭐 TV 보고 사는 건 뭐 제가 뭐 말리진 않을게요. 근데 TV를 보고 사실 때 판단을 좀 하고 사세요. 그러면 도움이 돼요. 근데 TV를 보고 판단 없이 사버리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뭐 하는 기업인지, 뭐 때문에 샀는지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TV에 추천하니까 그냥 저 전문가가 생긴 게 마음에 들어서 말하는 게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무슨 홈쇼핑도 아니고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주식은 내 돈이 걸리잖아요. 그죠? 예. 내 돈이 걸려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조금 판단을 하시고 사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단 뭐 한신 기계 자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한신 기계라고 하는 이 기업이 원래 뭐 에어 컴프레셔를 해가지고 뭐 우리 기계를 만드는 그런 쪽이다 보니까 어디로 엮이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게 원자력 쪽으로 엮여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이다. 뭐 물론 이제 실적이 이렇게 막 출중이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영업이익이 계속 이렇게 적자가 나고 흑자 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인데 사실 테마상으로는 그리고 자리상으로는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요즘에 체코 원전 뭐 이렇게 뭐 수주한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원전 쪽으로 막 엮여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거든요. 원래 그쪽으로 많이 엮여 있는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 옛날부터 원전 테마로 약간 엮여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정치 테마로도 엮여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국민의힘 이제 정권 막 이렇게 뭐 당 대표가 누가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연관이 돼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 가지고 저는 이거는 그냥 뭐 잘 사셨고 이런 걸 좀 알고 사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뿐인 거고 네. 튀어 올라갈 때 이제 뭐 5,000원, 600원, 한 6,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고 6,000원을 넘어서게 된다면은 사실 8,000원 이상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옛날부터 힘이 좋았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면 힘이 좋기 때문에 6,000원까지는 일단은 그냥 가만히 들고 계시면 될 것 같고 6,000원쯤 왔을 때 절반 정도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로는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홀딩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잘 모르면 내려갈 때 공포스럽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만큼 내려가면 비중을 줄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내가 아는 만큼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저 서울 옥션 15% 12,000원이요. 15% 12,000원요? 네. 많이 힘들겠는데요, 이거? 네, 사실은 이걸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네. 엄마가 이걸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많이 작년에- 힘드시겠는데요? 네, 그런데 그래서 네. 저는 그만두라 그래서 그만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제일 많이 물린 종목이더라고요. 다른 앞으로 거다 더 물릴 것 물려있는데. 같은데.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 도와드리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몰라요. 도와주는 방법은 계좌에 있는 종목 다 팔아버리고 그냥 그거 전부 다 현금을 그 은행 네. 계좌로 넣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계좌 근데 이 동결시켜버려야 돼요. 손해가 엄청나니까 안 파실라 어쩔 수가 하시더라고요. 없어요. 손해가 엄청난 거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 벌 받긴 싫은 거거든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게 엄청난 죄는 아닌데 내 인생에 있어서는 죄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샀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네. 뭐 자식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주변 친구들 입장에서 가족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잘못을 했지만 죄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뭐 뉴스 같은 거 보면 가해자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아니에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러잖아요. 그 뭐 우리 부모님도 뭐 이게 죄를 아니, 져가지고 그래서 잘못하면 저는 우리 몰라요. 부모가 그럴 부모가 아니에요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이게 왜 그러냐면 팔이 안쪽으로 굽어서 그래요. 근데 저는 조금 이렇게 주식할 때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을 하면 돈 잃는 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공부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정당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손실 없이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네, 그냥 맞아요. 내가 이미 잘못 샀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혹시? 손실은 감당하는데 제 거라면은 팔아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그거는 갖고 그렇게 있는 게 생각하시면 안 아니니까 돼요. 못 아니요. 시청자님 살겠더라고요. 지금 대화가 조금 제가 안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 거라면 팔아요. 근데 엄마 거니까 안 돼요. 엄마랑 저랑 통화를 시키세요, 그냥. 그래야지 대화가 되지. 시청자님 자꾸 변호사 같잖아. 뭐 변호사랑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어머님하고 제가 사실 알고 통화가 있는 돼야지 제가 설명이 제대로 손해를- 되는 건데. 예. 무슨 음. 말씀인지 아는데 손해를 보고 팔더라도 네. 이게 어느 정도에서 한다면 내가 설득을 해서 이거 팔아라 하겠는데 아니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게 주식하는 사람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주식을 하시면은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가 안 통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 다르고 고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무조건 싸움이 일어납니다. 안 통해요. 네, 맞아요. 원래 제가 시청자님들하고 말싸움하는 거 많이 보셨죠? 네. 저 왜 말싸움하는지 아세요? 생각이 안 통해서 그래요. 말이 안 통해요 원래. 왜냐하면 주식하는 사람들은요. 전문가 말도 이렇게 안 듣는데 자식 말 듣겠습니까? 전문가 말도 이렇게 안 듣는데 TV에 나오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해도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요. 부모가 뭐 자식 말 듣겠어요? 자식이 부모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스스로가 납득하고 인정할 때까지 그냥 냅두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원래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엄마를 설득시켜 볼게요. 아니요. 전문가 말도 안 들어요. 워렌 버핏이 와도 손절하세요 하면 그래도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래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괜히 그렇게 하면 감정 싸움이 되니까 굳이 그러지 마시고 설득을 할 거면은 주식을 안 하시는 방향으로 설득하시면서 용돈을 좀 주세요. 그냥 엄마 이거 용돈 좀 드릴 테니까 주식 좀 제발 좀 그만하시면 안 됩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안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설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고 일단 서울 옥션에 대한 전략은 드리긴 할 겁니다. 일단 이 기업이 사실 좋은 기업이냐 하면은요. 적자가 엄청 나고 있는 기업인데 한때 이제 우리가 그 가상화폐 관련주로 엮이면서 NFT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엮이면서 급등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올라갈 이유가 사실은 없어졌죠. NFT가 지금 인기가 완전히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옥션, 이 경매 쪽이 지금 과연 좋을 것인가? 특히나 얘는 이제 부동산 경매가 아니라 그림, 미술품 경매 이런 쪽이다 보니까 고가 사치품 경매거든요. 근데 지금 네. 경기가 안 좋은데
좋기가 조금 힘들죠. 그래서 사실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도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주가가 빠져내려가서 사실 5,000원까지 내려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5,000원까지 내려간다고 해서 지금 손절할 필요까지는 없고 좀 버티다가 반등 나갈 때 하는 게 좋아요. 어쨌든 반등 나갈 때 힘은 있기 때문에 그 밀린 자리에서부터도 한 40%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서 반등 나가면 본전에 가깝게 11,000원에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 5,000원까지 밀린다면은 그냥 10,000원대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반등 시 매도 의견을 드리고 설득하지 마라라고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주식으로 웃고 고통받고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어디 샀냐에 따라 가지고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어디 샀냐에 따라서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